다음 자료로 넘어가 볼게요. 로스마스터 URI가 됐다면 카메라를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카메라 쓰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잘 써야 할 텐데 카메라. 카메라가 연결 잘 돼 있어야 됩니다. 플렉서블 카메라 그 케이블로. 자, 이제 카메라. 네. 제가 아까 얘기한 카메라 케이블 이하입니다. 여기서 빼서 이렇게 슝 하고 연결이 매우 잘 되어 있어야겠죠. 카메라고요. 일단은 여기 제 PDF에 나와 있는 이 주소, 제 GitHub 주소예요. 이쪽으로 샹 넘어갑니다. 저의 GitHub이고요. 여기 앞에 핑크를 누르면 제 레파지토리가 다 나오죠. 잠시 헛소리를 좀 하면 요거는 제가 썼던 책, 파이썬으로 데이터 주무르기라는 책에 소스 코드가 보관되어 있는 레파지토리인데 매우 인기가 높았죠. 요거 이것이 뭐냐면 혹시 아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GitHub이 그 소스 코드를 보관하는 장소가 되게 유명한 장소가 하나 있어요. 극지방. 극지방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관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코드가. 여기에 가서 보면 여러 가지 환경부터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극지방에다가 소스 코드를 저장해 두고 있다. 네, 여기 이런 곳에다가 저장해 두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냥 깨알 같은 자랑입니다. 언젠가 코로나가 풀리면 제 코드가 보관되어 있는 남극으로 저도 가보고 싶군요. 아무튼 여기 제가 제슨 카메라 레파지토리를 제가 만든 건 아닌데 공식 레파지토리에서 제가 포크해 왔어요. 제 기스로 일부 런치 파일을 좀 수정했기 때문인데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버전이 계속 바뀌는 상황이 있는데 수업 자료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또 바꿔놓은 거예요. 아무튼 제슨 카메라 패키지를 다운받으러 갑니다. 일단 카메라 패키지는 어디다 설치한다? 로봇에다 설치합니다. 로봇에다가. 그래서 SSH 명령으로 로봇으로 접근을 합니다. 지금 이 자료는 다시 처음부터라고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SSH 명령으로 로봇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접근 성공하면 이제 이렇게 프롬프트가 바뀌죠. 그러고 난 다음에 워크스페이스의 소스코드 폴더까지 이동합니다. 지금 어디라고요? 계속 강조합니다. 로봇이에요. 로봇의 워크스페이스의 소스코드 폴더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git 클론 여기 있죠? 이거 복사 쓰셔도 되고요. 보통은 어디서 쓰냐면 여기 아까 여기에 들어가서 보통 git은 여기 코드를 누르고 이 주소가 있잖아요. 이걸 복사해 둡니다. 여기를 눌러서 이걸 복사해 두고 git 클론까지 타이핑한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V 해버리면 주소가 복사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하튼 어디서 한다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항상 이런 걸 설치하거나 뭐 할 때는 어디서 하는지가 중요해요. 어디서 하는지 SSH로 접근한 로봇의 워크스페이스의 소스 코드 폴더요. 다시 SSH로 접근한 로봇의 워크스페이스의 소스 코드 폴더입니다. 거기에 가서 git 클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스 코드 폴더에서 벗어나서 워크스페이스로 이동을 한 다음에 워크스페이스 어디 워크스페이스? 로봇의 워크스페이스로 이동한 다음에 캐킨 빌드합니다. 그러면 에러가 나요. 따라하지 마세요. 여기까지는 에러가 나기 때문에 에러가 납니다. 에러 고치는 법을 이제 설명할 거예요. 자, 첫 번째 두 단계를 해야 됩니다. 저 화면에 보면 에러 메시지에 보면 저 이상한 경로가 하나 나와 있어요. 저 경로가 문제가 있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 설명할 게 있어요. 아이고, 자, 배경이니까 잘 들어주세요. 로스1은 기본적으로 오픈CV가 미안해요, 스펠링. 오픈CV가 3버전을 사용합니다. 로스는
그래서 로스 패키지들의 설정들이 오픈CV 3버전에 맞춰져 있어요. 3점 몇 버전에. 그런데 이 jetpack은 아이고, 이 jetpack은 오픈CV가 4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항상 문제를 일으켜요. 제슨 나노나 제슨 자비에를 쓸 때 로스 유저들은 둘 중에 하나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jetpack에 원래 설치되어 있던 오픈CV 4버전을 제거하고 오픈CV 3버전을 빌드 과정을 거쳐서 다시 설치한 다음에 로스를 설치할 거냐. 그게 1번. 2번. 두 번째는 뭐냐면 jetpack은 그대로 손대지 않고 놔두고 로스의 설정을 오픈CV 3에서 4로 바꿀 건가? 이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는. 그런데 지난 학기 때, 지난 방학 때 수업을 했던 분들은 1번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픈CV 4를 멀쩡히 잘 설치되어 있던 4를 제거하고 오픈CV 3을 설치하고 욜로를 동작을 시켰죠. 근데 이번에는 좀 바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같은 걸로는 난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재밌게 잘 수업했으니까 이번에는 바꿔서 jetpack은 건드리지 않고 오픈CV 4버전을 놔둡니다. 로스 1에 있는 설정을 바꿀 거예요. 뭘 해도 고통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에러 메시지가 난 곳을 가만히 보면 요런 경로가 있어요. OPT 로스 멜로딕 쉐어 CV 브릿지 C 메이크 안에 있는 이 파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 경로를 따라갑니다. cd 명령으로 아까 그 경로를 따라가요. 오픈 로스 OPT 로스 멜로딕 쉐어 CV 브릿지 C 메이크까지는 따라갑니다. 요 경로 여기는 이 경로 그대로 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미안해요. 여러분들 여기 앞에다가 should 붙여야 됩니다. 이 관리자 권한이기 때문에 should nano cv bridge config.cmake 지금 이 터미널 어디죠? 혼돈하면 안 돼요. 로봇입니다. 이 터미널 로봇이에요. 로봇에서 should 명령으로 nano cv bridge config.cmake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휠을 적당히 내려서 여기를 찾습니다. 이걸 찾으세요. 여기를 찾은 다음에 여기 보면 set 해가지고 여기 OpenCV라고 끝나는 경로가 나타납니다. 저 경로가 있는 곳까지 찾아 내려간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다가 숫자 4를 추가합니다. 폴더 이름이 바뀌어 있어요. 실제로 저 폴더로 가보면 유저의 include OpenCV를 찾으러 가보면 OpenCV 폴더는 없고요. OpenCV 4 폴더가 있어요. 폴더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저기를 4를 하고 컨트롤 X, Y, 엔터를 누르고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 하나 더 해야 됩니다. 제슨 카메라 아까 git 클론으로 받았잖아요. 그 제슨 카메라 폴더로 가서 cmake list.txt 파일이 있어요. 거기를 나노로 연 다음에 좀 내리다 보면 여기에 OpenCV 3 required라고 적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를 뭘로? 4로 바꿔주면 됩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죠? 4로 바꿔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워크스페이스로 돌아가서 빌드하면 됩니다. 깔끔합니다. 그리고 나면 꼭 소스, 배시알C, 어디요? 로봇요. 로봇 터미널, 소스 배시알C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쉬어가지고 여기까지 한번 해보죠. 빌드 성공하는 것까지만 가봅시다. 시작. 자, 이제 다시 볼게요. 수업 자료 하나 더 들어갑니다. 이제 우리는 제슨 나노 보드도 좀 사용할 줄 알아야 되니까 인퍼런스 추론기를 하나 정치하려고 합니다. 반짝 설문조사 하나 할까요? 그 반응이라는 아이콘이 하나 있어요. 그걸 슬쩍 눌러보면 손가락, 박수, 하트, 손들기가 있는데 내가 하는 질문에 맞으면 손들기를 눌러주세요.
난 파이썬으로 딥러닝을 배운 적이 있다. 손 들어주세요. 아니, 자기 손 말고 손 들기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아무도 없어? 그렇군요. 재밌겠는데? 자, 그러면 딥러닝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다음번 저를 딥러닝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해볼게요. 일단 이 용어, 자, 이 용어, 인퍼런스. 이 용어는 언제 쓰는 용어이냐면, 물론 뭐 한글로 번역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추론이니까. 자, 우리가 보통 데이터를 넣어주잖아요. 데이터를 구해서 그게 이미지가 됐든 뭐가 됐든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학습을 시켜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모델을 완성했다라고 말을 하면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이 학습이 되는 상황, 학습이 다 돼요. 이렇게 계속 피드백 주면서 웨이트를 갱신해 가죠. 그래서 모델이 만들어졌어요. 이 만들어진 모델을 가지고 데이터를 주고 결과를 관찰하는 상황. 고양이 사진을 줬더니 고양이네 라고 아는 그 상황. 그걸 인퍼런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인퍼런스라고 하면 이미 학습이 완료된 모델을 받아오는 과정이에요. 이미 사람을 사람인 줄 알고 고양이를 고양이인 줄 알고 강아지를 강아지인 줄 아는 그 모델을 가지고 와서 그 모델한테 이미지를 보여주고 결과를 관찰하는 것. 그게 인퍼런스입니다. 자, 제슨나우 인퍼런스 설치 안내를 할게요. 여기서 잠깐. 이 안내는 제가 하루에도 몇십 번씩 들어가는 pinkink.kr이라는 블로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여러분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기에 있는 글을 따라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을 따라서 읽다 보면 제일 밑에 내려가면 좋아요가 있습니다. 한 번씩 눌러주는 센스. 그리고 여기 제일 밑에 보면 유튜브 영상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과정을.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제팩을 설치하는 과정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데 중간쯤부터 보면은 이제 어떻게 설치하는지를 유튜브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링크를 따라 하셔도 돼요. 일단은 수업 자료를 관찰하도록 하죠.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 완성 못해요. 여러분들은 각자들 꼭 해놓으시길 바래요. 다음 주 토요일까지. 자, 먼저 여기가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인퍼런스, 제슨 나노 인퍼런스가 있는 여기를 쭉 밑으로 내려보면 Building the Project from Source라는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를 타고 들어갑니다. 거기를 들어가라 뜻이에요. 거기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 로봇에 SSH로 접근을 합니다. 내 로봇에. 그러고 난 다음에 APT 업데이트 한번 하고요. APT 업데이트는 자주 하세요. 습관적으로 하세요. 레파지토리 업그레이드는 항상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내 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는 요거예요. 요거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디펜던시들 설치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소스 코드 요겁니다. 요거 긁어서 써도 되고 여기 안내하고 있는 여기를 긁어서 써도 돼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git 클론하고요. 그 다음에 제슨 인퍼런스 폴더로 이동한 다음에 mkdir 디렉토리를 만들고 빌드라는 거기로 이동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명령어는 상식으로 알고 있자면 요거는 빌드라는 현재 폴더에서 CMake를 실행했기 때문에 CMake의 결과는 이 빌드라는 폴더에 가지게 돼요. 근데 CMake하는 대상은 한 단계 위, 즉 인퍼런스 폴더입니다.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빌드 폴더 안에 빌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설치하다 보면 이런 걸 물어요. 여기는 그냥 오케이 하고 넘어가세요. 이미지 레커니션이랑 이미지 세그먼테이션이랑 할 때 엔진도 뭐 쓸 거, 모델 뭐 쓸 거냐 묻고 있는데 그냥 제슨 나운에서 돌리기 적당한 게 이런 아이들입니다.
다음 하고 누르면 학습이 완료된 웨이트들을 다운로드 받아요. 그 다음 여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길찾기를 딥러닝으로 구성할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깔아두는 거 괜찮습니다. 파이토치를 깔도록 하죠. 그래서 파이토치 여기 스페이스바를 눌러야 별표가 생겨요.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 OK를 누른 겁니다. 그리고 엄청 오래 걸려요. 이거 해놓고 나면 집에 못 간다? 네, 집에 가서 하든지 다이어트 할 생각으로 저녁 못 먹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빌드 폴더에서 메이크를 수행합니다. 메이크 하고 나면 뒤에 아무 옵션을 안 줬잖아요. 그러면 코어를 풀로 쓰라고 지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고 나면 이 메이크 명령 주고 나면 로봇에 다른 명령을 주면 안 돼요. 그러면 가끔 뻗습니다. 그리고 매우 오래 걸려요. 다 되고 나면 should make install이라는 명령을 입력해 줍니다. 어디서? 빌드 폴더에서. 그리고 라이브러리를 등록하는 sudo ld config를 수행해 주면 끝납니다. 이걸 다 하고 나면 뭘 할 수 있게 되냐면 이런 명령을 쓸 수 있는데 이걸 제가 왜 수업 자료에서 안내를 안 했냐면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한 건 뭐냐면 인퍼런스를 설치한 거예요. 근데 아직 이거를 사용하는 루스 패키지는 설치 안 했거든요. 그건 쉬워서. 그리고 여기서 그냥 끝내면 되는데 동작하는 걸 여기까지 해놓고 동작하는 걸 확인하고 싶으면 모니터랑 키보드를 로봇에 직접 연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스를 설치하고 나면 아까 로스 마스터 URL을 이용해서 내 PC에서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게 좀 힘들거든요. 안 그러면 그래픽 GUI를 쓸 수 있는 원격 데스크탑을 사용을 해야 하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로봇에 모니터와 키보드 마우스를 연결했다면 이 과정을 따라가면 됩니다. 비디오 뷰어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좀 뒤집혔지만 뒤집히는 건 상관없어요. 어차피 로스 마스터에서 해결할 거예요. 로스에서 해결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 이 자리는 아까 제가 카메라 들고 막 휙휙 쳐올 때 얼굴 노출 안 하려고 고개 숙였던 우리 팀원 중에 한 분이에요. 이렇게 자리에 없을 때는 주로 과자가 있는 장소에 찾아가 보면 뭘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하면 노트북을 노트북인 줄 알고 컵을 컵인 줄 알고 책을 책인 줄 아는 추론기, 인퍼런스 엔진이 동작을 해서 그 결과를 바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그먼테이션을 하면 세그먼테이션은 뭐냐면요. 이거 잠시만 얘기 좀 할까요? 자, 어떤 그림이 있어요. 어떤 그림이 있는데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 거기에 고양이가 한 마리 이렇게 있다고 치죠. 그리고 그 옆에 강아지가 이렇게 한 마리 있고 그러면 일단 고양이만 있다고 치죠. 고양이가 있다고 하면 이 사진을 보고 고양이입니다 하면 클래시피케이션이에요. 그런데 이 사진에 고양이가 있는데 여기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하면 로컬리제이션입니다. 그런데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고양이가 3마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고양이 하나, 여기에 고양이 하나, 여기에 고양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라고 알려주면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디텍션은 사진에서 혹시 유튜브나 뭐 이런 데 본 적 있을 거예요. 큰 화질 좋은 사진에 사람들마다 박스 쳐가지고 막 딥러닝 공작하는 것들. 이렇게 한 것까지가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면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 그림에 여기 픽셀 하나하나가 어떤 아이인지를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것을 세그먼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즉 픽셀마다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픽셀마다 분류해서 이거가 한 덩어리고 여기가 한 덩어리고 여기가 지금 한 덩어리다라고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그먼테이션이에요. 살짝 실제로 좀 보면 네. 큰 감흥은 없지만 저렇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은 또 설치에 나락에 빠지게 돼요. 인퍼런스
설치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다음 튜토리얼까지 숙제예요. 꼭 다 됐으면 좋겠어요. 안 되는 건 얘기해 주시고요. 네.